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비스 마케팅 이번 6주차 강의, 이번 6주차에는 그 서비스 사람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비스에는 7가지 그 7P가 있었죠. 그래서 그 하다 요소들을 살펴보는데,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people, 서비스 사람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비스는 사실 이제 사람이 직접 이 서비스를 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접점 관리,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접점 관리에 있어서 종업원들의 어떤 그 행동이라든가 태도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이미지와 첫인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접점에 있어서 이러한 그 좋은 인상과 그리고 이미지와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는 그 직원이 그 종업원이 어떠한 태도로 또 어떠한 그 접점에 있어서 고객을 대하고 이제 고객의 어떤 만족을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중요성을 또 강조하고 또 사람 관리에 있어서의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서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사람, 즉 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서비스 사람 관리에서는 2가지 그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내부 고객이라고 한다면 이제 직원이 되겠죠. 네, 조직 내부 내부 구성원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외부 고객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에서는 외부 고객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썼다면 사실 이 서비스는 직접 직원과 종업원 이렇게 사람과의 사람이 서로 이렇게 대했을 때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관계를 이어가고 또 관계를 깊게 하고 네, 강화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의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서비스 사람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좀 서비스 사람 관리 이건 뭐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아마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보시면 왜 이렇게 서비스에 있어서 사람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마 여러분 이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이제 서비스 프로세스 관리,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 어떤 특성, 무형성이라든가 이질성이라든가 또 비분리성이라든가 또 소멸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특징 때문에 서비스에 있어서는 프로세스 과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가 전달되는 절차라든가 메커니즘, 활동의 흐름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일련의 이런 과정, 흐름들을 또 잘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품을 구매할 때와 서비스를 받을 때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봤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제품은 이 텔레비전이 어떤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이것을 궁금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때는 식사가 나오기 전 과정, 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에 있어서는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 단계 그리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능력, 그다음에 고객들이 이 전 프로세스에 있어서 프로세스를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레스토랑에서는 뭐 레스토랑의 분위기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레스토랑에서 음식 서비스를 받을 때는 그 음식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공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 고객 앞에서 직접 이렇게 조리를 해주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아마 이제 주방에서 음식이 조리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쪽은 사실 대부분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객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프로세스가 그러면 그 사람에 따라서 또 어떤 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예를 들어서 같은 그 레스토랑에서 그 어떤 주방장의 기분이라든가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음식 맛이 계속 변한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뭐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또 전혀 그런 교육이 안 돼 있어서 또 이런 뭐 프로세스 과정들이 잘 숙지되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서툰 그런 경우 손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전후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그 상황이었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서비스 자체도 좀 프로세스를 좀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서비스를 받을 때 그 어떤 서비스의 표준화, 예를 들자면은 패스트푸드점이다. 그러면 패스트푸드점의 그 서비스, 셀프 서비스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직접 주문하고 그다음 주문된 거를 받아서 먹고 처리하고 네, 그런 과정들이 이제 셀프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패스트푸드점을 가도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프로세스 자체가 표준화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표준화. 근데 이제 이런 된 프로세스도 있지만 또 개별화된 프로세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표준화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서비스도 그 계속 루틴되는 그런 어떤 서비스 같은 경우는 표준화를 이룰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그런 어떤 프로세스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서비스이지만 좀 더 그 예를 들어서 항공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그 이동을 하는 거기 하지만 또 이 이코노미냐 아니면 그 또 퍼스트 클래스냐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가 다 달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프리미엄급 서비스가 있죠. 그리고 그냥 보통 서비스가 있고요. 자, 그런 것처럼 또 이런 그 각각의 개별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서비스 프로세스는 그럼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서비스를 한다라고 할 때 이제 서비스에는 이제 사람들이 주로 이제 많이 하니까 노동의 어떤 집중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동의 집중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그리고 고객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개별화 이런 것들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노동 집중도도 낮고 또 고객의 상호작용 개별화도 낮은 경우는 우리가 서비스 팩토리라고 얘기하고요. 노동 집중도는 낮지만 상호작용 개별화는 높은 경우를 서비스 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 집중도가 높고 그다음에 고객과의 상호작용이나 개별화가 낮은 경우는 대중 서비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노동 집중도가 다 높고 그리고 고객 상호작용과 개별화도 높은 경우, 이것은 전문 서비스. 그래서 법률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러한 그 서비스 같은 경우가 노동 집중도도 높고, 그죠? 이거는 전문 그 자격증이나 또 전문적으로 이런 컨설팅을 그 하는 분에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상호작용, 그리고 그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 개별화 이런 것들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프로세스를 미리 분석하고 계획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세스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에게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객에게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고객에게 보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서비스가 시작된 접점, 네, 이 접점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보이는 거고요. 그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뭐 준비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 보이지 않는 곳이 굉장히 잘 그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실 이 접점에 있어서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고객들이 충분하게 서비스를 받고 만족하지 못했다고 느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또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고객 참여 부분이에요. 우리가 서비스에서는 고객이 참여를 해야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고객 참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러면서 연계 3요소 뭐 이런 얘기도 드렸던 것 같아요. 연계 3요소에 관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서비스도 고객이 없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서비스를 받는 그 고객 자체도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고객의 노력도 어느 정도 이렇게 투여가 돼야 고객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고객의 노력이 어느 정도 그 주어져야 그런 서비스가 행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용실에 갔다 헤어스타일을 이제 만드는 헤어 서비스를 받는다 할 때 고객이 가서 적극적으로 네, 그 참여를 해줘야 되죠. 네. 그리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뭐 웨딩 플래너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 안에서 고객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또 나도 참여하지만 거기에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고객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다른 고객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고객이 서비스를 받는 동안 나는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그 환경 내에서 그 서비스의 어떤 결과나 과정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또 그 내부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다른 고객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어떤 사회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센터 같은 경우 또 같은 종목의 강습을 받는다 그랬을 경우 이제 그 같은 시간에 강습을 받은 사람들끼리 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하나의 어떤 그룹화 돼서 또 상호작용을 하고 이런 경우 이제 사회화 과정까지 겪게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고객의 참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고객의 행동이 사실 서비스 기업의 어떤 그 이미지라든가 태도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많은 또 역할을 해요. 근데 그것이 순기능적인 역할도 되지만 또 역기능적인 역할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할 때 그 순기능적인 역할은 이제 참여 행동을 하고 또 그다음에 시민 행동,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에 협조를 하면서 건의도 하고 또 긍정적인 그런 어떤 기여를 하는 행동을 우리가 시민 행동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반대 역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불평 행동이라든가 또는 뭐 불량 행동이죠. 이제 불평 행동하고 이렇게 안 좋다라는 어떤 그 기업의 서비스가 안 좋다. 여러분 무슨 뭐 상품평 후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불평 행동을 하는 경우, 또 심한 경우는 소비자 보호원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량 행동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그런 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불량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고객의 유형에 따라서도 고객 참여 유형에 따라서도 참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객의 역할은 사실 준 직원, 다른 고객의 역할은 또 준 직원적인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적인 측면에서도 고객에게 적절한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도 사실은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그만큼 어떤 비용 절감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부분을 고객에게 다시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이제 혁신자로서 우리가 어떤 그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놀이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그 놀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했을 때 프로그램들을 소비자들이 직접, 네, 고객이 직접 그 구성을 해서 즐길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좀 혁신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고객의 행동이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종류의 셀프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돼서 사실은 이제 고객 참여를 유도하고 고객을 유치하고 또 교육하고 사회화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요, 어떤 공원도 그런 고객이 참여하면 어때요? 고객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고객이 직접 셀프로 뭐 수속을 한다든가 공항에서 또는 어 뭐 네 뭐 주유소도 셀프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혜택을 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떤 보상적인 거를 좀 줘야지 좀 효과가 있을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고객 참여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구매 과정에 따른 관리, 그러니까 구매 전 과정, 특히 이제 구매 전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이제 대기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대기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대기를 하는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측면 이런 것도 잘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대기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예약을 잘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 커뮤니케이션. 예를 들어서 비수기, 성수기가 있기 때문에 성수기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러다 보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가 조금 어렵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만족한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덜 붐비는 그런 시간으로 유도를 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공정한 대기 시스템. 우리가 이제 기다린다라고 해서 나도 기다리고 있는데 제일 화날 때가 내가 먼저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서비스를 받는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 순서를 공정하게 시스템화해서 평등하게 불평등 없이 네, 또 이런 여러 가지 기분 나쁜 기분 상하는 일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관리를 할 때는 일단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걸 좀 개선을 해야 돼요. 기다리는 시간을 좀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기다리는 예상 시간을 딱 줘서 다른 일을 하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딱 왔을 때 물론 대기 시간이 아니라 이미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용되지 않는 자원은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고객 유형별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상 대기, 네, 가상 대기 시간을 조금 이렇게 좀 시스템적으로 활용을 해서 업무 처리 상황이라든가 또 현재 손님이 어느 정도의 대기 시간을 실제적으로 가져야 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숙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구매 과정에 있어서의 가장 구매 시점, 네, MOT 관리, 그죠? 우리가 진실의 순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Moments of Truth. 그러니까 이 접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아주 지극히 짧은 순간이에요. 이 접점은 이제 투자가 투장에서 보면 굉장히 짧은 순간에 성패가 갈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접점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인식이라든가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주는 것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결정적 순간의 어떤 임팩트를 어떻게 잘 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기분 나빠버리면 아주 고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고객 니즈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또 서비스가 실패했다면 그걸 이제 어떻게 만회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어떤 직원의 어떤 자발적인 그런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사실 이 MOT 관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티아, 그래서 표준적인 기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표준적으로 기대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고객 만족도가. 그래서 이러한 구매 과정과 그다음 구매 후 과정까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피쉬본 다이어그램. 네. 이 피쉬본, 그러니까 고기 뼈처럼 이렇게 해서 피쉬본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제 고객과 그다음에 각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나 인력 이런 것들을 쭉 하고 문제점이 왜 일어났느냐. 그러면 이 프로세스 과정에 문제점이 어디에서 일어났고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기법으로 이제 청사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눈에 잘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고객의 행동과 종업원의 행동, 그리고 지원 프로세스, 그다음에 가시선, 네, 내부작용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제 과정이 좀 잘못됐다고 한다면 프로세스 자체를 또 재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도 있죠. 셀프 서비스로 전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서비스를 고객에게 직접 전달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괄 서비스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그러한 또 하나의 어떤 기법을 또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요, 이런 서비스 프로세스 관리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사람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서비스 기업에 있어서 사람이란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 그리고 내부 마케팅, 관계 마케팅. 이 내부 마케팅은 이제 내부 고객이죠. 네, 그리고 관계 마케팅은 이제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자, 서비스 기업에서 사람이란. 여러분 이제 교과서에 네, 주교재에 보면 펀 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가 펀 경영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수업을 할 때도 펀 학습, 네. 학습을 재밌게 하면 굉장히 즐겁잖아요. 그렇죠? 못 알아듣는 내용만 잔뜩이고 또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고 이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여러분에게는 고통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좀 즐겁고 편안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기쁘게 또 즐겁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죠. 저는 사실 저도 즐겁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으면 굉장히 능률적으로도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에 있어서도 이 펀 경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 말에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불쾌하더라도요, 이렇게 웃는 낯으로 항상 이렇게 사람을 대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이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그런 강도, 이제 여러 가지 범죄가 있지만 이제 강도죄로 이제 복역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이제 물건을 총이다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는 총이 이제 소지가 되기 때문에 총이다 칼로서 위협을 하면서 강도를 했을 때 차마 이때만큼은 못하겠다라고 하는 때가 언제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95%가 뭐냐면 종업원하고 눈을 마주쳤는데 웃으면서 종업원이 인사를 할 때였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범행을 하려고 했는데 종업원이 웃으면서 이렇게 다가와서 상냥하게 하면 이게 양심상 흉기를 꺼내기가 매우 어려웠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에서도요,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이 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 자체가 즐거워야, 일이 즐거워야 능률도 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직의 환경이라든가 또 조직의 어떤 구조라든가 또 가장 중요한 조직의 기업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정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 일은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웃어라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웃을 수 있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사실 기업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CEO들이 이런 펀 경영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인식을 해야 되겠죠. 네.
내 말만 잘 듣는 그런 직원이 아니라 능률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직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기업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번영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CEO가 잘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앞에 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 사우스웨스트 항공에서는요. 이 저가 회사지만 이 회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 경영을 해요. 여러 가지 그 상도 많이 받고요. 근데 사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저가 항공이기 때문에 그 일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요. 또 급여 수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높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침체기에 있어서도요. 그 일하기 좋은 직장 그 100대 기업, 네. 100대 기업을 일하기 좋은 직장 100개 기업을 그 선정을 했는데 그 안에 들었어요. 굉장히 그 왜 그러냐면 어 일을 그 놀이처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 해 준다라는 그런 어떤 그 경영 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CEO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직 문화,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겠죠. 그래서 항상 그 즐거움에서 직원들의 어떤 그 존중 그리고 어떤 사기를 또 진작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행동들과 그런 어떤 그 방법들을 항상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잘 좋으니까 즐거운 분위기에서 일하면 일도 잘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공적인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고객, 직원 다 잘 관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 고객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은 관계 마케팅이고 그다음 내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은 내부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고객이라 한다면 직원과 종업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우리가 이제 크게 보자면요. 그 회사 직원 고객이 있잖아요. 그럼 회사와 직원 간은 내부 마케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고객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사가 여러 가지 조직 체계라든가 조직 문화라든가 일하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해 줘야 돼요. 회사는 고객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고객과의 어떤 관계를 지속시키고 강화시키고 결속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잘 그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상호작용은 직원과 고객 간은 서로 뭐예요? 접점에서 있어서의 그런 어떤 약속을 이행하는 상호작용적인 마케팅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림을 요 그림에서 세 가지 요소가 이제 삼각형을 이루면서 서로 이렇게 평평하게 팽팽하게 이렇게 힘을 겨루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모자람이 없이 그래서 내부 직원은 이제 외부 마케팅처럼 그 내부 직원 관리도 그렇게 잘 목표 지향적으로 한다면 좋은 그 마케팅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직원의 어떤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하면 고객을 대할 때도 직원이 굉장히 잘 대하고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회사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어떤 그 환경 자체도 굉장히 그 열악하고 이렇게 되면 이 고객을 대할 때도 그런 것들이 뭐 얼굴은 그 매뉴얼대로 웃는다 할지라도 이게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걸 이제 고객은 단번에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 관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부 마케팅은 결국 직원을 1차 고객으로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직원이 서비스 그 자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객의 눈에 비치는 서비스 직원을 보면 고객은 그 직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 자체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1차 고객으로 관찰을 하고 또 서비스 지향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동기부여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마케팅의 중요성은 경영 전략 자체도
적절하게 직원들의 어떤 교육 훈련을 통해서 외부 고객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 이전에 그 CEO였던 경영 철학, 이 경영 철학은 기업의 경영 그 문화, 조직 문화의 굉장히 바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경영 철학 자체가 직무 환경이라든가 또 동료 직원, 고용주, 또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인적 자원 관리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영 철학과 경영 전략 이런 것들이 결국 내부 마케팅에 있어서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 문화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러면 이 좋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내 외부 고객에게. 그래서 이러한 그 기업 문화를 우리가 그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서비스 문화 개발을 할 때, 좀 내 외부 고객, 외부 고객뿐만이 아니라 내 외부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외부예요. 그래서 장점은 직원으로 하여금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확립된 서비스 문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중요하냐면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잖아요.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랬을 때 서비스 문화가 약한 기업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어떤 규범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이 상황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것을 어찌할 줄 모르고 직원 자체가 그렇게 되면 시간도 지연될 뿐더러 불만족한 요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서비스 문화가 강한 그런 직업 같은 경우는 직원이 다양한 그 환경에 처해도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치나 규범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단 고객의 어떤 서비스, 어떤 또 즐거운 어떤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왔기 때문에 내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임무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을 생각해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을 그 자리에서 딱 결정을 해서 행동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명령이라든가 이런 어떤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는 상부에 뭘 해야 돼요? 상부의 인가와 상부의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때요? 시간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고객의 불만족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직원들이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개발할 수 있도록 내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직된 조직 문화가 있는가 하면 또 서로 존중하고 네,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그 대처 능력을 발휘할 때 예. 경직된 그러면 명령을 기다려야죠. 상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상사의 인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객 중심적이고 그런 고객 중심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그런 조직 문화 속에서는 바로 왜냐하면 고객을 위해서 바로 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일관성 있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부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 예로요. 그 노드스트롬 백화점은 그 정말 이런 그 고객 관리를 정말 잘하던 그러한 서비스 문화가 기업 문화가 정착된 그런 회사예요. 미국의 노드스트롬 백화점은요.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종업원에게 어느 때 가장 화가 나느냐 물어봤더니 직원이 첫째는 고객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을 경우, 둘째는 물건을 도난당한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은 이제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그 어떤 고객이 어떤 갑질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이 직원은 첫째는 고객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을 경우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어떤 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고객 중심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문화가 정착된 기업은 초일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죠. 그리고 고객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비스 문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서비스 문화 확립의 측정 지표는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에 대해서 명확한 사고방식이 확립되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경영자가 이러한 서비스의 중요성을 알고 계속 직원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고객 중심적인 사고, 또 모든 직원들이 서비스 품질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가 실현될 때마다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립된 서비스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제 그렇다면 기업이 굉장히 좋은 그런 방향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 새로운 제품 또 서비스 마케팅 활동을 또 도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개발되고 또 판매 중인 그런 신상품 같은 경우를 먼저 종업원에게 알리고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왜 뭐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직원들에게 먼저 그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해서 써보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야 이제 직원들도 손님에게, 고객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새로운 마케팅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고객보다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있던 이런 캠페인이 어떠한 취지를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또 관계 마케팅에 필요한 여러 업무들을 또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직원의 역할과 중요성은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지금 시어스인데요. 미국 시어스사는요, 굉장히 그 유명한 그런 그 회사고, 고객 만족과 직원 이직률 간의 그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 기업에 있어서도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있어요. 그거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 기업 문화가 잘 정착이 되어 있고 정말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회사라면 사람들이 그 별로 이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어 그렇지 못하다면, 그쵸? 일을 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못하다면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직률이 낮은 그런 기업은 사실 이런 어떤 그 내부 마케팅이 잘 되어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내부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마케팅에서 내부 그 상품 개발이 중요한데, 그건 뭐냐면 결국 고객 지향적인 측면에서 그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작업 환경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 작업 환경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직원 만족을 목표로 한다면 이직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이 고객 만족과 직원의 이직률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 만족이 높으면 직원이 그만큼 잘 그 서비스를 한 거고요. 그런 직원은 어떤 자긍심과 그리고 어떤 고객 중심적인 그런 어떤 기업 문화를 잘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객 지향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자, 이러한 그 CS 고객 만족의 선순환은요. 일단 고객이 만족하면 뭐 고객이 계속 그 기업의 어떤 서비스와 제품을 그 사용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고객이 유지되고 이익이 증가하면 결국 이제 종업원도 만족하는 거고요. 또 종업원이 만족하면 그 서비스 자체가 그 고품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이제 선순환이죠. 그래서 내부 마케팅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좋은 내부 마케팅 상품의 개발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작업 환경을 구축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사 정책이라든가 또 시장 지향적인 그런 어떤 내부 상품 개발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관계 마케팅과 내부 마케팅을 좀 비교를 해보면, 관계 마케팅은 대상 자체가 외부 고객이에요. 그렇죠? 소비자죠. 근데 내부 마케팅은 대상이 내부 고객, 즉 종업원, 직원이 된단 말이에요. 관계 마케팅에서는 이제 상품이 되지만 내부 마케팅은 그 직무와 관련된 어떤 그 환경들, 그죠? 직무나 업무 환경이 될 수 있고요.
관계 마케팅은 상품의 어떤 대가가 가격이지만 내부 마케팅은 직무의 대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계 마케팅에서는 목표가 소비자 만족이죠. 내부는 역시 종업원 만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내부 마케팅과 관계 마케팅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그 기업이 성공하는 요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고객 지향성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내부 마케팅을 강조를 하다 보면 뭐 직원이 우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 고객에게 잘 그 긍정적인 태도와 이 서비스 마인드를 높여서 만족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외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 마케팅, 내부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고객 지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고객만이 아니라 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직원, 내부 마케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부 마케팅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직원만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고객 지향성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내부 마케팅을 잘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갈등과 스트레스를 직원 간의 갈등 스트레스를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직원과 역할의 갈등, 뭐 직원과 회사의 갈등, 또 직원과 직원의 갈등, 직원과 고객의 갈등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일단 직원 역할에 대한 건요. 이건 직무를 정확하게 모른다든가 또 직무에 좀 부적합한 그러한 역할이 주어졌다든가 뭐 이러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채용을 할 때 좀 신중하게 선별을 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맞는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이게 맞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그 직원을 계속 그 자리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또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그 직원의 적성이라든가 업무 특성에 맞게끔 또 순환을 시켜주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걸 잘 파악해야 되겠죠. 직원과 회사의 갈등은 주로 이제 상사와의 갈등이 주로 많겠죠. 네. 그래서 뭐 회사 정책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또 의사결정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걸 잘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직원과 직원은 서로 뭐 개인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뭐 명령 체계라든가 뭐 고객에 대한 뭐 경쟁, 업무의 인식 차이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처방은 원인을 파악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고 또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겠죠. 그다음 직원과 고객과의 갈등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이건 고객의 역할 수행 결여나 다양한 고객의 어떤 돌발 활동, 이런 돌발 행동이라든가 이런 다양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돌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이거를 잘 응대하느냐를 교육밖에 없죠. 다양한 고객의 응대 교육을 통해서 어떤 고객과 직원의 어떤 분명한 역할들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적합한 사람을 처음부터 잘 고용해야 돼요. 우수한 그런 어떤 직원을 채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수한 거는 능력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그러니까 기술, 지식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가치관, 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잘 맞는 또 서비스에 맞는 성향이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겠죠. 뭐 직무 자체는 굉장히 행정이라든가 이제 꼼꼼하고 그러나 이제 대인적인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사람을 서비스로 이렇게 서비스 업무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잘 성향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지원자들이 좀 선호하는 최고의 기업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런 적절한 사람들이라는 거는 어떤 기술적인 지식적인 능력보다는 어떤 태도,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포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회사는요. 1차 면접에서는 기술과 능력을 보는데 2차 면접에서는 기업 문화, 일종의 적성 검사 같은 경우인데 근데 2차 면접을 굉장히 더 중요시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이런 그 면접의 비중이 점점 커가는 것은 과연 우리 회사에 잘 적응 와서 우리 회사의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일치하느냐. 그래서 일을 그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겠죠. 네, 그다음 최고의 직원을 유지하라. 네. 보통 보면요. 예, 직원 그 고객을 많이 이렇게 대하는 직원 그런 직책 이런 직책은 주로 좀 신입사원들이 많이 맡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카운터 또는 뭐 안내 이런 경우는 직책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고객 접촉을 많이 하는 직책일수록 이렇게 일을 잘해서 뭐 승진을 하면 여기서 이제 나가고 다른 직원이 오는데 높은 직책이 아니라 예 새로운 신입 사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좀 뭐 예 최고의 사원을 유지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그 최고의 사원을 유지하려면 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직무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뭐 근로의식, 건강 상태, 또 노동 생활의 어떤 질적인 측면을 잘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라. 네, 굉장히 중요하죠. 직원들의 어떤 무관심이라든가 부정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이제 업무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매일 진행하다 보면 직원들 자체도 이렇게 좀 무관심하고 부정적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직원 훈련을 굉장히 통해서 어떤 그 마인드라든가 능력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사실 이 서비스 기업인 경우에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교육과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브리티시 에어웨이스는 37,000명 이상의 직원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경영 지원과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강화. 그래서 어떤 공식적인 훈련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또 어떤 상사와 직원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너무 명령과 복종 이런 것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냥 격려도 하고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기획이나 의사결정에 부하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좀 개방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 자, 그다음에 이제 임파워먼트와 팀 장려예요. 이거는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직원이 그 상황에 맞게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재량권을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임파워먼트 핵심인데, 그러니까 자기 직원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고객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어떤 직업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자기 재량권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요. 그러려면은 경영적인 또 지식적인 기술적인 그런 지원을 할 때 임파워먼트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효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팀워크라든가 이 팀워크를 통해서 뭐 충성도라든가 이런 것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파워먼트, 팀워크를 장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노드스트롬 판매 직원 맨사 이야기는 뭐냐면 노드스트롬 판매원 맨사라는 이제 노드스트롬 판매원은 단골 고객으로부터 편지를 한 장 받았는데요. 그게 이제 200만 원짜리 셔츠하고 넥타이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실수로 200만 원짜리 셔츠는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수로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는 바람에 옷이 사겠다고 이제 조언을 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그랬더니 즉시 그 고객에게 새 셔츠로 교환을 해주겠다라고 연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반품도 우리 회사가 비용을 대고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근데 이 직원이 그냥 단독으로 자기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을 더군다나 이렇게 새 것으로 교환을 해준다는 그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여러분이 그 고객이라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고맙죠. 이 고객도 그 비싸게 주고 산 셔츠를 갑자기 그 빨래를 잘못하는 바람에 상했단 말이에요, 옷이. 그런데 그러면 이제 보통 같으면은 안 되는데요. 뭐 매니저께 여쭤볼게요." 이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냥 그 직원이 그 결정을 해서 예. 그러니까 노드스트롬 사가 이렇게 인파워먼트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재량권을 주어서 판단을 해서 "최선의 그 지원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노드스트롬의 그 경영 철학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신속하게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라. 다양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뭐 사내 어떤 커뮤니티라든가 뭐 소책자라든가 아니면 사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직원은 제2의 청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직원의 어떤 동기부여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제품이라든가 새로운 캠페인이라든가 새로운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다라는 거고요. 일단 내부 고객 시장들도 세분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직원들도 개인적인 성향이라든가 또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자, 그에 따라서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연동 근무 시간제 또 카페테리아 후생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출퇴근 시간을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이가 어리다 그런 경우는 좀 늦게 출근해서 늦게 그 퇴근을 하는 아니면 나는 좀 새벽형 그 인간이다. 아침형 인간이다. 그러면 일찍 출근해서 네, 일찍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연동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 카페테리아 이거 복지 후생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마련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바로 이제 내부 마케팅의 실천입니다. 특히 이제 감정 노동, 네, 감정 노동, 이 정서적 노동, 감정 노동. 예, 직원의 감정이 하나의 요소가 되는 그런 노동이 이제 대부분 뭐 승무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직접 고객을 대하는 그러한 상담원이라든가 또 백화점의 어떤 점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접점 직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감정 노동이라는 거는 자신의 실제 감정이 타인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근데 사실 내가 내 감정과 또 손님을 대하는 감정이 다를 수 있어요. 이 괴리가 굉장히 커졌을 때 자기 감정을 어떻게 추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감정을 숨기고 늘 밝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웃고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그 속으로는 마음이 상해 있는 그것을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얘기해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그 대인 접촉 과잉 증후군이라든가 이렇게 감정적으로는 작은 건데 네, 각건이 근데 이제 이 건건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피로감을 느끼고 이렇게 되면 이제 대인 접촉 과잉 증후군이 되는 거예요. 이 감정 노동을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직원의 어떤 감정이 업무상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노동, 이런 노동에는 심리적 또 감정적 반응이 바로 업무 결과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런 그 1대1로 접촉을 하는 그런 업무인 경우에는 또 이런 그 피로감이 굉장히 사람을 대하는 게 굉장히 피로하거든요, 정말. 그래서 뭐 무력감, 권태감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아닌 나로 이렇게 그냥 그 일이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기계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감정 노동은 첫 번째로 직원의 어떤 선별, 직무 배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로테이션이라든가 또 좀 쉬게 해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해야 되겠죠. 또 이제 교육을 이제 한다든가, 그렇죠?
자, 그래서 대응 방안은 이제 선별 및 직무 배치 이런 것들을 잘 해주고 스트레스를 좀 완화하는 방법을 지도하고요. 그래서요, 그 서비스 기업인 경우에는 회사 내에 뭐 마사지실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을 해서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물리적인 직무 환경을 좀 잘 설계한다든가 또 지원 체제를 좀 구축한다든가 그다음에 경영진도 이 감정 노동, 이 정서적인 노동자였던 그, 네, 그 업무를 좀 이렇게 좀 접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과 대면하도록 한다든가 또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을 잘 좀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강에서 사람 관리, 내부 마케팅을 주로 이제 공부했고요. 2강에서는 이제 내부 마케팅과 함께 관계 마케팅을 또 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